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고츠입니다. 이전에 두 편의 영상을 올렸는데 앞으로 이렇게 좀 부동산 이야기 지금 하도 화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부동산 이야기는 조금 많이 다뤄볼 생각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청주의 한정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좀 그것을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또 뭐 부동산 심리적으로 매수자들 심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주택을 구매하시거나 앞으로 투자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시면 제 영상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청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청주에서 거주할 집을 찾고 있으신 분들, 투자 매물을 찾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 영상 앞으로 구독하시면서 많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요, 이전에 두 가지 이야기에서는 조금 뭔가 두리뭉실한 이야기, 심리적인 이야기, 그리고 뭐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조금 데이터적인 이야기, 현실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청주가 6.17 대책 이후에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현재 매수가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죠. 신축 매수가. 그동안 이제 외지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피가 뭐 1억을 넘어가고 1억 5천을 넘어가고 심지어 2억까지 가까이 간 그런 단지들도 있는데, 지금 그런 신축 단지에 대해서 매수가 거의 완전하게 거의 실종된 상태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매수 심리가 완전히 꺾여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로 지금 청주의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 제가 좀 발견한 재밌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그동안 좀 두리뭉실한 이야기가 재미없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이야기, 특히나 청주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이야기가 좀 재밌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청주의 지금 부동산 심리가 대체적으로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동안 많이 거래되어 왔던 아파트들 있잖아요. 많이들 이제 보시는 어플 같은 게 고객노노를 많이 보시죠. 실거래가 사이트도 있는데 워낙 이게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청주 쪽 아파트 중에서도 거래가 자주 이루어졌던 그런 대장 축에 속하는 아파트들부터 해서 거의 1급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청주의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산 이부 GLCT 2차 아파트, 정말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아파트죠. 초창기부터 외지 투자자들이 진입하는 초창기부터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엄청난 매수세를 보이면서 거의 뭐 청주 시장을 이끌었다고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지금 6월 18일 규제 대책 나온 이후로 국평 34평 이후 거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어땠죠? 거래량 한번 볼게요. 과거에는 6월 18일 이후로는 지금 거래량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34평 국평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전에 어땠죠?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6월달 이후로는 조금 뭔가 불안 장세가 조금 이어져가지고 매수세가 좀 줄어든 걸 볼 수 있는데, 이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들어간 외지 투자자나 지역 내 투자자들이 또 실거주자들이 물건을 받아내면서 다 빠져나가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이제 상승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불안 심리가 가중돼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쭉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전까지는 진짜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5월달만 봐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 거래가 작년 11월인가 10월부터 쭉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거의 지역에 있는 아파트 거래량인가 할 정도로 가격 상승 또한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면 4억대 밑으로 더 내려가면은 12월 달도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때는 뭐 전화만 해서 바로 그냥 돈 입금하고 이렇게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3억대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3억대에서 시작해서 지금 거의 6억대까지 상승을 거의 쉬지 않고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5억 9,900짜리가 하나 있는 거 보면 6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쭉 달려오던 두산 GLCT 2차, 두산 이부 GLCT 2차 청주의 대장이라고 하시는 아파트가 이 상태로 완전히 꺾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다? 대장이 이렇게 꺾였다는 거는 다른 아파트는 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오창에 있는 한신더유 센트럴파크죠.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이 아파트도 거의 비슷한 시기, 좀 GLCT보다 좀 이후부터 거래가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보시면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도 2월달, 뭐 3월달 하다가 어떻게 됐죠? 6월 18일 이후 조정지가 걸린 이후로 거래량이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평. 근데 실제적으로 뭐 거래가 됐다고는 몇 건 됐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건 실거주자 중에 급하게 실거주를 해야 되시는 분들, 또 이 위치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하시는 분들께서 하신 거래고, 이후에 찍힌 거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매수 심리가 꺾인 상태다. 요 두 아파트만 보시면 알겠죠.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5억 3천 5억대를 넘는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심지어 외지 투자자들이 진입하기 전에는 무려 2억대 후반에서 거래되던 아파트라는 사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면 2억대들도 많이 섞여 있죠. 2억대에서 3억대 초반에서 거래했던 아파트인데 이게 무려 5억대 중반까지 올랐다. 심지어 6억대 초반에 거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매수가 취소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6월 18일까지 어마어마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보였던 게 바로 이 청주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다른 아파트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 신축지로 유명한 곳이 이제 동남지구, 테크노폴리스 뭐 요 정도가 있는데 그 아파트들은 뭐 거래가 많지는 않습니다.
송절동 푸르지오가 이제 이쪽에선 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1군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라고 해서.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억대를 넘긴 했는데 거래가 그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뭐 지어진 지도 그 두 아파트보다 오래 안 됐고 이제 2년이 안 되다 보니까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없고 뭐 찾는 사람은 많았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매도세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 아파트도 뭐 4억을 넘었고 그 옆에 우미린 같은 경우도 4.3억, 이 앞에 우방 아유쉘 같은 경우도 거의 4억 가까이 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입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청주에 엄청나게 돈을 공급하고 있는 우리 직장 단지죠. 이 공업 단지 두 개를 사이에 끼고 있는 단지입니다.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는 이쪽에 오창 산업단지, 그리고 이쪽에서는 청주에서 가장 크다는 청주 복명 산업단지, 이 두 개를 사이에 둔 아파트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실거주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매물이 없다 보니까 거의 매물이 거의 메마르다시피 해서 뭐 네이버라든지 여러가지 부동산 114라든지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매물을 보게 되면 매물이 거의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로에 가까웠고, 실제로 이 당시에 이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 같은 경우에 가보면 앞에다가 매물 구합니다 전단을 많이 붙여놨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전화로 매물 파시라고 이렇게 권유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매물이 거의 제로여서요. 왜냐면 아무래도 전세든 매매든 실거주 수요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들어서 매물 적체 현상이 이 단지에서도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그런 신축 단지가 매물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매물이 쏟아져서 적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죠. 청주의 아파트 시장이 지금 현재 매수자 심리가 완전히 꺾였다는 것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테크노폴리스 푸르지오와 우미린인데, 우민으로 한번 볼게요. 우미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2018년 7월에 이제 준공이 되었고, 현재 보면 이제 20년 7월이 넘다 보니까 이제 2년이 지나서 양도세 중과가 이제 지나가는 구간이 돌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매물이 나오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테크노폴리스는 실거주로 안전하다. 물론 그건 맞습니다.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실거주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건 맞는데 그래서 매물이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매물이 한두 개씩 나오기 시작하다가 매수자 심리가 꺾여서 사질 않으니까 계속 매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매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동안 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불안감에 매물을 더 내놓기 시작하고 매물이 적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물이 0에 가까웠던 그 단지가 2년이 지난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느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매매가 얼마나 나왔죠? 네이버 부동산 우리나라 제일 크죠? 82건, 전세가 51건, 무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 다 실매물은 아닙니다. 이제 보시면 동일 매물을 묻게 되면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이 확인이 되는데, 지금 현재 매매가 50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30건이 나와 있고요. 이게 과연 지금 매수자 심리가 완전 꺾인 상태에서 전부 다 이 매물을 청주 시민들이 소화할 수 있느냐, 투자자와 우리 실거주자들이 소화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거래가 되질 않고 있으니까요. 아까 보실까요? 우미린도 한번 실거주 볼게요. 우미린 실거주 보시면 우미린도 15 이후로 거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물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지금 최신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7월 10일 날 나온 매물 있고, 매물은 하루가 다르게 두세 개씩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중복 매물이 이 안에서도 있어요. 보면은 가격대와 뭐 동수, 충수, 그리고 이런 걸 확인하시면 얼추 비슷한 매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50개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이게 나왔다는 건 아니고 대략 여기서 한 15에서 20% 정도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가구 빠져서 매물이 한 40개 정도 지금 적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현재 앞으로 거래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 40개의 매물을 누가 소화할 것이냐. 거기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전세가 30개나 쌓였다는 거예요. 항상 전세는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전세가 이렇게 30개까지 쌓여 있다는 거. 이 전세가 쌓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공급이 엄청나가지고 2년 전에 초기에 전세 들어가신 분들께서 보통 1억 5천에서 1억 8천 사이에서 전세를 들어갔는데, 아파트값이 뛰다 보니까 이제 그 전세는 안 그래도 매물이 쏟아질 때 나온 전세 가격이고, 그리고 현재는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못해도 2억 5천에서 3억은 받아야겠다 해서 기존의 세입자와 재계약이 안 될 경우 지금 다시 세입자를 내쫓고 전세를 내놓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가격이 무려 2억 6천에서 3억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보다 더 비싼 가격이죠. 근데 실제로 전세는 그나마 거래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매수 심리가 꺾이다 보니까 어떻게 집은 살아야 되니까 전세 쪽으로 많이 갈아타고 있고, 또 실제로 전세 수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위치가 공단 사이에 있다 보니까 청주나 오창 쪽 공단으로 출퇴근하기가 편하다 보니까 전세 수요는 꾸준하게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보시면 10일날 거래 완료됐다고 나와 있죠.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7월 4일날 거래가 또 한 건 있고, 보면은 7월 달에도 거래가 몇 건 있네요. 이런 식으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전세 수요로 갈아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매가 한 건도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전세와 매매가 이제 앞으로 적체되기 시작하는 구간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테크노폴리스의 부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고 삼총사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이제 대장격인 푸르지오도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아직 이제 2년이 안 됐습니다. 이건 11월이 돼야 이제 2년이 되는데 매물이 이것도 완전히 잠겨서 제로에 수렴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2년이 안 됐는데 벌써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동일 매물 묶기 전에 32건, 동일 매물 묶으면 18건. 여기서 이제 20% 빼서 잡아보면 대략 한 15건 정도가 실제 매물이 지금 부동산에 깔렸다는 얘기인데 가격은 이제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4억 5천에 4억 3천 대부분의 가격들이 전부 4억 이상을 찍고 있고 고층의 로얄층 로얄동 같은 경우에는 5억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매물들을 누가 과연 받아낼 수 있는가 이게 지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펼쳐져 있고 이것도 이제 11월 가봐야 알겠죠. 그때 되면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방 아이오쉘도 18건 대충 두개 1, 2단지 하면 18건인데 여기서 한 실제 매물 정도 생각해서 한 20% 정도 빼고 잡으면 한 15건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 세 개 해서 이 매물들을 과연 누가 받아내 줄 것인가. 2년 지난 우미린 같은 경우에는 빨리 팔아야 되는 지금 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이제 뭐 양도세라든지 조정지역 묶인 상태에서 양도세를 뭐 2년 단기 내에 팔게 될 경우에는 중과세 중에서도 이제 혹독하게 중과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정책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도 매물이 적체될 수도 있고 급매물로 해가지고 낮은 가격에 거래가 찍혀서 이 실거래가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점을 한번 찍어버리면 사람들이 그 가격대에서 매물을 구하기를 또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아까 보셨죠? GLC는 아까 한번 보셨고 매물이 완전 한번 매물 한번 볼까요? 동일 매물 묶고도 지금 84개 거의 100개 수렴하는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지금 완전히 매물이 계속 쌓이고 적체되고 있다. 빠지질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 완료 떠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사람들이 뭐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매물은 실제 공인중개사와 다르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공인중개사나 뭐 이쪽에서도 이게 매물 허위로 올리지 못합니다.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요. 여기서 뭐 거래 안 된 거를 거래됐다고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신고받아서 벌금을 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철저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들 전화해보시면 거의 다 있습니다. 실매물들이 되게 많고 옛날 네이버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전세도 굉장히 많고 월세도 나중에 한 번 더 다루겠지만은 GLC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인 매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전세를 놓을 수가 없는 매물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아파트에 대비해서 월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타지 지방에서 법인들이 많이 들어와 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 또 이제 비싼 아파트들 있죠. 여기 홍골지구입니다. 자, 홍골지구 같은 경우는 대장이 누구냐? 바로 요 아이파크 3단지입니다. 지금 분양권 상태인데 요것도 하나도 매물이 없었어요. 완전히 제로에 수렴했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보시면 7월 10일 날 매물이 벌써 4개나 나왔네요. 물론 위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시 매물 내는 것도 있고 중개사 3곳에서 내놨는데 7월 6일 날 내놓은 거를 가격을 수정해서 뭐 7월 10일 날 다시 올렸다라는 식으로 하면 7월 10일에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 트렌드를 한번 보세요. 11일 날 7월 달에 벌써 몇 개의 매물이 나왔습니까? 다 7월 달이네요. 그만큼 지금 청주 아이파크 3단지도 매물을 던지기 급급하다. 지금 이렇게 놨을 때 17건 이것도 한 15건 실제 매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매물이 빠지진 않고 거래는 되진 않고 매물이 적체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청주가 매수자 심리가 완전히 꺾인 상황이고 현재 상황 매수자 심리가 완전히 꺾인 상황이다. 그래서 뭐 실수요자 지역 내 투자자들이 완전히 관망세에 돌입한 상태이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앞으로 전국구에 달하는 정책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투기과열지뿐만 아니라 근데 청주는 어떻습니까? 지금 조정대상 지역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제의 수준이 다른 것보다 훨씬 셉니다. 근데 안 그래도 수요가 없는 지역에 이렇게 규제들이 쏟아져 버리면은 이 관망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관망세면 다행인데 관망세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완전히 관심을 끊어버리고 전세로 들어가거나 월세를 들어가 버리는 수요들이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사면 100% 손해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청주가 지금 법인 투자자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도시입니다. 법인은 오늘 710 대책 나온 뒤로 거의 사망에 가깝습니다. 매물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세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법인 매물을 던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법인이 과연 매물을 던졌을 때 그걸 받아내줄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청주의 매수자 심리가 완전히 꺾였다. 완전히 꺾여서 앞으로 가격 하락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란 재화는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가격에 절대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10만원 20만원씩 빠지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보통 한 거래 틱 뭐 이 단위가 뭐 100만원도 아니고 보통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매도자가 500만원 1000만원 손해 본다면은 아무리 부자라도 손이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물 가격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물을 쉽게 못 던져요. 싸게. 근데 이제 참고 누군가 1000만원 던지다 보면 거기서 1000만원 거기서 또 1000만원 내려가다 보면은 꾸준하게 가격이 내려서 몇 년에 걸쳐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폭락은 없지만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제가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이거를 좀 대안으로 집을 빨리 팔고 나가셔야 되는 외지 투자자들 그리고 뭐
이 청주시에 살고 있는 투자자분들께 제가 팁을 드렸죠. 그건 이제 제 블로그 글 가서 보시면 되는데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규제가 계속 나오고 하나하나 쌓여갈수록 청주는 데미지가 다른 곳보다 훨씬 커요. 왜냐면 이미 과거에서 사례에서 보여줬잖아요. 청주가 몇 년에 걸쳐가지고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빠졌던 사실이.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외지 투자자건 여기 청주 시내에 분양권이라는 이유로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정리한 쪽으로 머리를 잘 쓰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매수자분들께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특히 무주택 혜택 앞으로 많고요. 정부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들 많이 쏟아질 거예요. 벌써 또 오늘 이번에 나왔잖아요. 뭐 신혼부부라든지 뭐 이런 혜택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시고 계속 좋은 정책 나올 테니까요. 무주택 세대주분들이나 집이 필요하신 분들 소중한 재산 아끼시려면 좀 더 관망세로 지켜보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물론 급하신 분들이랑 아직 사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게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투자에 참고는 하지 마세요. 저 혼자 유튜브 채널에 떠드는 거고 블로그 칼럼에서 떠드는 거니까 이 점 참고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청주에 살고 있고 모두 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 되고 하는 욕망은 똑같으니까요. 오히려 정보력에 뒤처진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이 점 참고해서 잘 생각하시고 뭐 저에게 질문 주셔도 저는 해드릴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고민 잘 하시고 선택 잘 하셔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집을 비싸게 사는 일, 프리미엄 1억씩 주고 사는 일 절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좀 더 재밌는 이야기, 법인 투자자들이 지금 얼마나 진입했고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청주 부동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조금 관심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부동산 나가셔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나 보셔도 돼요. 그래서 좋은 말 하는 부동산은 조금 가려 드려야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